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J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래간만에 비디오를 또 찍습니다. 자,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즌이 왔죠. 유학 가시는 분들 지금 SOP랑 포트폴리오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댓글이 하나 달린 게 있어서 제가 타이핑을 칠까 하다가 댓글로 드리면은 제 생각이 다 전달이 안 되고 또 왜곡이 좀 될 것 같아서 짧게 비디오로 만들어 봅니다.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하게 되면 이제 MDES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이야기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무엇을 어필하거나 강조하면 좋을지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이전 비디오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전 비디오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흘리고 이제 프로그램 딘이 바뀌면서 이제 프로그램도 좀 바뀌었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 대학 중이거나 이 근래에 가신 분들이 연결이 되면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을 거예요, 저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조금 뒤로 미루고 어차피 웹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 있을 거고 그냥 이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개념 그리고 제가 비디오를 만들어 놓던 그 그래서 어떤 이 느낌이라든지 어떤 좀 개념적인 이야기들 전략적인 마인드셋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스탠스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일반적인 코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우선 댓글을 먼저 좀 보면 올해 초부터 석사 유학 준비하고 있는 대학 학부생이고 그 다음에 하버드 GSD MDES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는 학부 과정 이후에 시작되는 석사 과정, 그러니까 한국에서 시작되는 학부랑 연결되는 석사 과정이랑 조금 다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제 비디오를 보고 느낌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좀 이렇게 하나 둘 짚고 넘어가 보면 저는 참고로 한국에서 석사를 제가 안 해서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부 연장선상으로 에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업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학부생처럼 듣죠. 에마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 옵셔널 클래스 말고 리콰이어드 된 클래스들이 있기 때문에 쭉쭉 듣고 프로페셔널 디그리로서 거기에 대한 자격을 갖춰서 졸업하는 게 핵심이니까. 근데 이제 한국 석사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 예전에 이제 석사 계신 분들 한국에서 이야기 나눠보고 또 지금 이제 강의해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구조보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교수님 밑에서 연구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업 몇 개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논문 쓰거나 이렇게 해서 졸업하면 중요한 게 핵심이 이겁니다. 마스터 오브 아키텍처 그러니까 에마크 디그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에마크 디그리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디그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마크냐 MDES냐 MDE냐 MAUD냐 MLA냐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관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들은 이전 비디오에서 아무래도 에마크가 아닌 에마크도 설명해드렸으니까 에마크는 학부선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에서 진행하는 에마크들은 수업들이 다 있고 스튜디오를 겪고 그 다음에 쭉쭉쭉 수업을 들으면서 졸업하는 일반적인 학부의 연장선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영국이나 이쪽은 제 경험 못해서 모르겠는데 미국은 그러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MDES라든지 MS라든지 이런 식의 약간 에마크 프로페셔널 디그리 말고 이제 이런 일반적인 디그리로 봤을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결이 있는 거지. 그래서 특별히 이제 MDES 같은 경우에 마스터 인 디자인 스터디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리서치 프로그램이란 말이야. 반복하진 않을게요. 전에 비디오를 보세요. 그래서 학부선상에서 그거를 기대해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그냥 졸업하고 끝나는 케이스도 되게 많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니라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던 혹은 제 선배된 분들한테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다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한국처럼 어떤 의미로 보면 대학원생들이 모자라서 이렇게 막 불러오는 분위기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탑스쿨들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몇백 개, 몇천 개 왜냐면 두 개, 세 개씩 쓰니까 어플리케이션 몇천 개, 몇만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와서 거기서 뭐 8명에서 10명 정도 뽑는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학생 풀은 충분할 거고 그렇다고 친다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뒤에도 읽어보겠지만 이콜로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콜로지가 무엇이고 교수의 성향이 어떻고 요즘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이런 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뽑겠지. 그러면 단순히 학부를 딱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혹은 실무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리서치 프로그램에서 얼마큼 얘가 우리 프로그램을 쭉 다뤄가면서 성공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이 인더스트리에 성공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남길 수 있냐 이런 것들 보겠죠 당연히. 그렇잖아.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 직원을 뽑을 때도 인턴이면 인턴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고 인턴에 맞는 사람을 뽑겠죠. 막 10년치 경력 쌓은 사람은 인턴을 안 뽑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뭐 실무자 경력직을 뽑는다고 하면 경력직이 기대하는 뭐가 있겠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MS 프로그램, 뭐 MDES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비아크를 하고 M아크를 오시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결들이 분명히 기본적인 테크 트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고 가는 게 맞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제 비디오들을. 예. 그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 이건 이거다 하면 또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일이 그걸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식 석사랑 미국에 내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랑 어떻게 같을지 다를지. 또 다른 예는 컴퓨터 공학 쪽이나 뭐 다른 이제 공과대학 같은 경우 보면은 한국의 석박사는 되게 유사하게 돌아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고, 제가 살짝 아까 이거 비디오 만들기 전에 들어가 봤어요. 웹사이트도 많이 바뀌었더라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뭐 예를 들면 에세이 포트폴리오에서 뭘 보는지도 대충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은 보니까 저 때는 라떼는 이제 에마크 같은 경우에 너의 뭐 과거에 대해서 explain 해라 막 이런 개념이었으면 요즘은 뭐 어떤 키워드 던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에마크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나의 어떤 장기를 셀링해서 얘를 뽑아야겠다, 얘한테 우리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적용돼야겠다를 들게끔 만들어주는 전략,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관점으로 첫 번째 그 문장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가 뚜렷하게 있고 그 연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을 뽑아서 양성하는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맞아요.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의미가 그런 의미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예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제가 에마크 1을 지원했다 떨어졌거든요. 에마크 1을 지원했다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MIT에서 너는 에마크 1 우리의 과정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지원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을 했죠. 난 라이센스를 딸 거고 뭘 할 거고 했는데 어쨌든 그들의 입장에서는 얘가 왜 굳이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제가 에마크 2로 바꿔준다고 그랬거든요. 싫다 그랬어. 근데 내가 에마크 2로 바꿔줄까라고 했을 때 그냥 노라고 했거든요. 에마크 1에서 붙어있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리젝션을 받았는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각자 프로그램에서 의도하는 바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저도 만약에 정말 내가 에마크 1을 넣고 싶다 했으면 그때 제가 이제 랩에서 일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직접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좀 잘 설명했다고 했긴 했는데 어쨌든 뭐 포트폴리오 부분에서 조금 그런 느낌을 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그걸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에마크 1에 해당된 결과물들을 내가 많이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면 제가 학부생 치고는 경험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학부 연구생으로 1년 넘게 연구활동도 했고 인턴십, 그 다음에 공모전도 했고 그 다음에 나이에 비해서 경험도 많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제 주제가 지속가능한 건축 관련해서 비교적 뚜렷하다고 생각은 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고, 이거를 다시 이야기지만 드라마타이즈 해야 돼. 그쵸?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게 제가 제 SOP 어떻게 썼는지 말씀드렸을 거예요. 춤췄던 부분들, 3D 했던 부분들, 학점이 안 좋았던 부분들, 그건 어쩔 수 없이 원래 안 좋은 거 쓰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썼어요. 왜냐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새옹지마처럼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뜯어져 있지만 이것들을 잘 쪼개서 와 이런 완성체를 그리고 있네, 궁금한데 이 학생한테 어드미션 줘야겠다, 이런 드라마타이즈를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SOP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분이 뭐 공모전 수상이나 인턴십 이런 것들을 잘 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결로 레이저 포커스 하는 거야, 큰 렌즈를 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이분이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나이에 비해서도 많은 어떤 동급생들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 키워드야. 그러니까 제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건축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서스테이너블 디자인 같은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에콜로지를 지원하는 거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건 약간 지금의 이야기하는 그 결에서 약간 오프 토픽으로 새로운 꼭지로 하나 시작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정말 이러한 건축들을 하고 싶다면 사실 건축 에마크 2를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결국 내가 라이센스를 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설계 베이스에서 리서치 베이스 말고 어떤
뭔가 정말 이거를 메인 포커스로 해가지고 어떤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을 메인 포커스로 하지 않고 그냥 건축이라는 그 바운더리, 디자인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이것들을 좀 버무리고 싶다고 하면 굳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또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건축 디자인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이쪽에, 그러니까 몸의 무게 중심을 싣고 한 발 한 발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들을 통해 갖고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에콜로지 쪽으로 가서 뭐 석사를 하고 뭐 덕터럴 디그리를 하고 혹은 그쪽에 전문된 회사에 들어가서 설계랑 좀 멀어지는 거죠. 마치 컴퓨테이션 디자인처럼 좀 더 스페셜라이즈된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무슨 국책 사업 연구하는 데도 괜찮고, 이제 이건 설계랑 다른 이야기죠. 그런 쪽으로 가는 트랙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생각도 이런 고민도 하면서 이것도 SOP를 잘 녹여내서 전략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 나의 어떤 셀링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포인트만 요약을 하면 그런 겁니다. 오히려 저도 많은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할 거예요, 뭐 재료 공부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곰곰이 들어보면 그걸 전공해서 하기보다도 그냥 설계를 하면서 그냥 살짝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모양 같은 것들을 갖춰서 그냥 결국에는 디자인을 리플렉션 하는 그런 성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디자인 베이스가 낫지 않을까, 리서치 베이스보다. 이런 부분들의 고민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쨌든 나는 건축가로 사무실을 낼 거고 어떻게 보면 건축가의 길을 갈 건데 이런 부분도 한번 내가 메인으로 해보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왔어. 근데 들어보니까 수업도 약간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설계 쪽이 너무 많이 배제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취업도 하려고 하니까 나는 한국에서 건축 공부해서 약간 취업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쪽 취업 예를 들면 이콜로지 나와가지고 뭔가 서스테이너블 디자인, 뭐 에너지 드리븐 뭔가를 했어. 근데 설계 사무소보다 그냥 그쪽 사무실로 계속 빠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 많은 투머치한 그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맞다. 예.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잘 이렇게 구슬이 서말이어도 잘 꽈서 날 잘 팔릴 수 있게끔, 말이 더듬어져. 셀링 포인트를 잘 잡아서 드라마 다니자는 게 핵심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을 좀 읽어볼게요. 그런데 하버드는 제가 나이에 비해 경험이 많은 것과는 상관이 없이 전 세계에서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니까 제 상황에서 하버드 MDS를 지원하는 게 적절할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원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나 SOP 준비할 때 좀 어필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겹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그냥 몇 가지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일단은 다 지원하세요. 대부분 그래, 다 지원해. 저도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들었고, 내가 가려고 하는 탑 스쿨에 이 복수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확인해 보세요.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GSD도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 에마크도 집어넣어보고, MDS도 집어넣어보고, MD도 지원해보고, 그 다음에 MIT의 스막스도 지원해보고. MIT의 서스테이너블 디자인 진짜 좋은 프로그램 많이 있어요. 크리스토퍼 레이나트 교수님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그래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받으면 가면 되고, 다 붙으면 그땐 행복한 고민을 하면 되고. 그래, 다시 비디오 주세요. 다시 만들어 드릴게. 그리고 만약에 떨어졌다 하면은 갈지 말지, 아니면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한번 가면 인생이 확 바뀌고 내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결이 바뀌기 때문에 좀 뭐 마치,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의견 전달하는 관점으로 보면 점수에 맞춰서 과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딱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선택해가지고 가는 게 사실 그게 이제 덕업일치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제가 덕업일치 케이스인 거 아시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충분히 적절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외국 애들 중에서도 그냥 학부 마치고 바로 온 애들도 있어요. 바로 온 애들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제 주변에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로 실무 경력을 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하고 가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고, 바로 와서도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잖아. 두부 자르듯이 딱 잘려갖고 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서도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준비해서 나는
너가 얘기한 것들 충분히 동의하고 준비해서 다른 케이스를 만들 거야 라고 해가지고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왜 안 돼? 경향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죠. 가령 내가 나는 에마크를 공부할 거야. 그래서 뭐 에마크를 들으면서 예를 들면 컴퓨테이션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도 공부하고 인공지능도 공부하고 해서 나는 에마크를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에마크를 선택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 왜냐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미 바쁘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다 미국 유학 가니까 에마카 하니까 그럼 에마카서나 이런 거 해야겠다.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 만약에 그걸 했으면 좀 그나마 에마카 2를 해서 좀 개인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되게 좁았어요. 다 스튜디오 때문에. 블랙코리아 스튜디오가. 근데 어쨌든 데이터라든지 코딩, 컴퓨테이션 디자인, 뭐 AI,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하려면 불가능하죠. 시간 자체가 안 나. 포커스가 다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한 이제 비디오다,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이제 댓글로 달아드리려고 했는데 좀 더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사고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그 의미, 개념을 좀 전달하려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한 1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월 초가 데드라인인가요 요즘? 네, 잘 마무리하시고 원하는 성과 얻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마무리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난 게 있습니다. 제가 NJ 채널 보면 비디오가 거의 1500개 이상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기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특별히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컴퓨테이션 디자인 tstory.com에 들어가게 되면 쭉 스크롤 다운을 해보세요. 쭉 스크롤 다운을 해보면 자, 여기 보면 진로 상담, 취직, 유학, 디자인 컴퓨테이션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클릭하면 여기 제가 유학에 대한 부분들 질문 받은 것도 쭉 놔뒀거든요. 가령 컨트롤 F 눌러서 SOP라고 치게 되면 이제 SOP에 관련된 제가 만들었던 비디오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인덱싱해서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비디오들 쭉 보시면은 그래도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떤 그 개념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크로스 체크 해봐야 되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100% 맞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약간 아웃데이트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참조하셔서 여기 있는 유학에 관련된 부분들 쭉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진짜 안녕.